대통령이 와중에 유럽에 가서도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9% 정도 떨어진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본인이 이 평가를 경험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구속되거나 뭐 탄핵된 한국 정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속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고 본인의 이제 오늘은 퇴임 후까지 걱정하는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말하자면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먼저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당대표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요. 사실상. 선거.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한 우회적 공격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 한국 먼저 그 기자회견부터 얘기하면 한국 대통령들이 역대 불행하게 모두가 퇴임 이후가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는 본인이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사법 리스크, 근데 지금 기소돼서 수사받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정권 재창출 이렇게 못하면은 나 감옥 갈 수도 있어. 예. 근데 지금 정청래 하는 거 이거 보니까 총선 승리도 만만치 않고 대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 지지층 결집해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혀요, 이게. 그리고 이거 사과한 것도 대통령이 뭐 사과할 수도 있죠. 그거 한 번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난번도 기자회견에서도 이 모든 게 이 선거 이 결과도 내 책임이라고 했지만은 그 앞에 있었던 얘기들은 다 정청래 네가 잘못했어였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 내 책임이다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과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많이 빠진 것도 여러 가지 내가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당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고개를 숙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희생양이라는 표현 속에서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로 또 당대표가 돼서 총선 치르면 질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권리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에 먹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쌍해 보이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동정 여론을 좀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지율은 이렇게 그렇죠. 빠지고 나는 끝나면 구속될 것 같다. 갈 수도 있어.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당이 잘못한 거다. 네.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청래 하면은 안 돼요. 이런 좀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걸 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때 더한 진짜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편향적인 당무 개입도 봤습니다만, 대통령이 어쨌든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물론 해석 투쟁의 영역이, 세석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일관된 방향의 메시지를 내면서 후보는 둘 아니면 셋이 나올 텐데 한 후보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이제 계속 발언을 하는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제라는 이 정치 체제가 대통령을 완전 진공 속에 투명한 유리 속에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당과 관련해서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호 당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이게 그래서 되게 복잡한 문제고 적절하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선에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무 개입하면은 이거는 불법이니까 감옥 간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가 그때 추가적으로 국정농단 빼놓고 추가적으로 2년을 더 받았던 거는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네. 그래서 당내의 선수들 여론조사를 돌려서, 예. 여기의 핵심은 당내 선수들의 여론조사가 핵심이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빼박이라서 소위 말해서 이게 된 건데, 이거의 해석을 당무 개입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후로 민주당에 사실은 맨날 이거 했어요. 뭐 윤석열이 뭐 할 때마다 이거 당무 개입이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리 따봉은 좀 당무 개입 같잖아요. 아이, 그거는 네.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제에서는 박제시키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 의사가 있고 이걸 어느 정도라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여론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의사도 이 정도 의사 표현도 할 못하는 수 있다.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그거는 어느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당정 간의 갈등, 아니 그러니까 잘 협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맨날 강조하잖아요. 근데 누가 뽑히는 거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라고. 그거는 모순이에요, 제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모순이다. 예. 정선님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로 개입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한 인상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신호나 이미지를 줘서도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러냐 법으로 해놓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생각을 근데 해요. 김준일 선배가 얘기한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래서 여당 야당의 구분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이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몰라요.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없는데 네. 당 대표 선출, 지도부 선출은 기본적으로 그냥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맡겨놓는 게 낫지 1호 당원이고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그것은 당무 개입이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지금 일련의 상황은 이거는 당무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당무 개입이라고 봐야죠. 저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저하고 왜냐면- 생각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김민석을 옆에 둬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예요? 문장이 있으면 밑줄 긋고 여기 문맥, 의미파, 이 해설 여기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김민석을 옆에다 두고 김민석을 띄워주고 그런 것들은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건 호소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단어만 쓰지 않았지. 그럼 정청래 대표는 지금 나와야지,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당무 개입에 당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본인이 나와서 이거를 뚫어내는 거를 보여주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그러한 당무 개입을 하면 집권여당 당 대표가 거기에 대든다라는 것은 집권 세력의 파멸을 불러일으키니까 집권 당의 당 대표나 지도자라면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그 그렇게 박근혜, 얘기하는 거죠. 김무성의 파멸을 보고 직접 목도한 목도한. 사람으로서 잘하시는구나,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파멸이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지는 그런 거 그리고 뭐 대선까지 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원해요. 그냥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이다. 역사가 그걸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지금 타국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 명이 접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당대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선거 죽어요.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는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나와서 김민석이 이기면은 그냥 정청래는 접고 인정하면 되는 거고 정청래가 이기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생결단인데. 사생결단 맞아요. 지금은. 왜냐면 대통령은 이제 이거 지면은 레임덕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1년 4개월, 뭐 2개월 됐는데 레임덕 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본인의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고 이거를 인정을 하고 정청래 대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안 되는데 여기는 레임덕이고 여기는 정치 생명이 끝이에요. 그 레임덕은 제가 보기에는 레임덕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실제 레임덕이지. 정치적 레임덕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래 수사로서의 레임덕.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공직에서 눈치 보고 이제 저쪽에 정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가 이게 실질적인 레임덕이지 이 당정 관계에서는 이걸 자체를 레임덕을 보기엔 저는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그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있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보고 가만있어 봐. 이거는 내가 다음번에 대선 출마하는데 대통령 되는데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이 법안 협조 못 해주겠는데 예산은 요거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예산 요걸 태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국정 운영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당의 의원들이 다수가 지금 친명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고 이제 정성호 장관도 그만두고 가서 좌장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또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거를 제가 당무 개입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도 이 이거에 정도예요? 대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은 저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아닌 거고 이 결과는 붙어보고 서로 판단한 거 결과 보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 이거를 그렇다고 막 다 파국으로 보는 것도 좀 이상하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분위기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밌잖아. 생존이에요, 생존 이거는 정말.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뭐 거의 뭐 2달 가까이 뭐 오고 있는 이 이른바 이제 아까 뭐 문조텔레오라는 조도 얘기했지만
했지만 이걸 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노선의 문제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나 운동장 넓게 쓰고 싶은데 중도 실용주의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저쪽 사람들도 좀 품어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런 노선이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로 대변되는 이른바 이제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는 멤버들은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고생했던 옛날부터 민주진보 진영의 연합 이쪽의 어떤 강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저쪽을 이렇게 말하자면 수렴해 가는 거지. 저쪽에 먼저 포용하고 그렇다고 우리 동지를 내치냐? 뭐 이런 거에 지금 요 노선 차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름으로 안 걸고 그 노선을 걸고 대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게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월 7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내 보험료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연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19-171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추가 손질 필요 없이 받아서 바로 드실 수 있는 국내산 활 갑오징어회를 준비했습니다. 2, 3인이 드시기 충분한 양으로 살이 정말 달콤한데요. 저희도 먹어봤는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가격은 24,900원에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열대야의 필수품이죠. 루나쿨은 하이브리드형 냉감 이불로 에어컨에 냉방병을 막는 포근함과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지는 청량함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켓 단위에서는 루나쿨 본사와의 직계약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압도적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당대표가 우리 몇 번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총선 공천권이 있단 말이야. 공천권 때문에 안 된다? 정청래가 되면 의원들이 정청래 눈치를 보지 어떻게 대통령 눈치를 보겠냐고. 이제 대통령 뒷전이라고요. 말 안 들은다고. 국정운영 못한다고.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니까. 대화 타협이 안 되고 한마디 하면은 뭐라 진짜 내드네. 가만히 있어봐. 야, 칼 가져와. 야, 안 되겠다. 총 가져와. 이거예요. 지금 이 싸우면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물론 여당의 때와 야당의 때가 다르지만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천권 갖고 그래서 2024년 총련에 2024년 총선에서 소위 말해서 비명학살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당원들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카피하려는 거예요, 솔직히. 이재명으로서 도저히 저런 발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용서를- 이지은 대변인과 같은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망언이야? 그냥 우리 대통령을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재명의 전술을 정청래가 카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이었으면 지금 그대로 카피를 우리 하겠어. 대통령을 정청래랑 비교를 하다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연기 좀 그만하세요. 진짜 연기 좀 그만해.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뭐 닮았고 안 닮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라는 당원들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뭐 그런 김민석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접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정청래가 나가야 된다, 정청래가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갈등 자체가 격렬할 거예요. 물론 한쪽에서는 레임도 교수도 있다, 한쪽에는 이 진영 문조 털레오가 됐든 올드 민주당이 있게 괴멸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넘어야 돼, 한 번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넘지 못하면은 이거는 계속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평택에서 보여줬잖아요. 김영남하고 조국하고 근데 그 진영을 쫙 정청래가 알려줘요. 출마를 안 한다고 해서 이 갈등이 그럼 없어져?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안 없어져. 새롭게 누군가는 또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표 대결을 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택을 선거에서 일부에서 주장한 거 아니에요? 자, 해보자. 아니, 여기는 유이동이 없잖아, 지금. 이거는 둘 중에 승자, 그러니까 내 어부질이 유이동이 없잖아.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근데 이거는 노선에 대한 평가다 그게. 그거에 대한 평가예요, 이거는. 이 당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평가야, 이게. 진영과 권력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면은 그걸 완전히 잃어버리는 잃는데. 거고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더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이겨버리면 김민석 총리가 나가고 싶어도 김민석 총리한테 맞아. 명심이 실려 있는데
나가서 져버리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선거 이기면 김민석 나가지 말아야 된다. 맞아. 이런 의견들도 그랬지.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선거를 대통령을 졌다고 평가하면서 김민석이 나왔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민석을 이제 포기할 수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져버리면 리스크는 배가 되는 건데. 끝장이죠. 예, 그런 상황으로 그러면 이제 치다를 간다.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달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근데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사람은 안 변해요. 아. 윤석열도 안 변하고 김건희도 안 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변해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네. 본인 살아야 되니까 이재명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정청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는 거로 네. 전망을 하는 거예요. 두 그러니까.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렸는데 이건 다음 주엔 결론 안 날 것 같고 한 다다음 주 정도까지 1차 아니요, 이거는요. 네. 출마 선언하고 나서도 접을 수가 있어요. 하고 나서도 네,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1차 분기점이 이제 김어준 귀국 시점이다. 언제요? 이번 주에 온다는 것 같던데. 뭐 그냥 김어준이 귀국하는 날짜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휴가 갔어, 되는구나. 휴가. 네, 2차 분기점은 대통령 귀국 시점이다. 귀국 전에 결정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3차 아니요, 거의 너무 가까운 것 같고 네. 좀 더 많은 압박이 가해져야 될 거예요. 압박과 설득과 회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아니 내가 이제 꿈꿔오던 거를 포기하려면 그만큼 어떤 반대급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줘야 포기를 하지. 그냥 협박만 가지고 너 진짜 죽는다, 가루가 된다, 믹서기로 갈아버린다. 네. 이거 가지고는 안 안 된다. 돼. 그러면 더 반발 심하지.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씨, 내가 두고 보자. 어쨌든 이런다고. 당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뭔가를 줘야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뭐 장관을 주겠어. 뭐 갑자기 당 대표하다가 장관 가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죠. 아니 뭐 실로텔에서 부페라도 사줘.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갔는데 바로 가지는 않고요. 조금 시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쟁 어디로 갈지 다음 주까지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패! 따들어 벌리고! 우리 국민들은 저보다 축구를 더 잘 알아요. 이거는 누구야? 세트피스 가야 돼 이거 바로 슛해야지. 늘려주고 때려야지. KT와 함께합시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을. KT.